서울하고 조금 더 멀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중학교는 특목자사고 진학률이 거의 강남에 있는 학교들, 대치동에 목동에 있는 학교도 못지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 좀 잘 고려를 하셔서. 또 이제 학군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거의 뭐 강남 대치동을 이제 네.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대가 너무나 이제 비싸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좀 제2의 대치동이 될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역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1등 대치동, 뭐 2등 목동, 3등 서울에서 3등 중계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어떤 구분이 된다. 그러면 대치동 다음에는 목동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그 데이터들이 정리된 그런 사이트들 많은데요. 호갱노노나 아실앱 같은 데 가면은 학원가 규모를 수치로 이렇게 하고 몇 개 학원가가 몰려있다, 보습 학원가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그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 호갱노노의 어떤 통계를 보면 대치동 학원가 규모는 889로 잡히거든요. 근데 목동,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전국에서 그게 1등이에요. 전국 2등이 평촌 학원가가 290 정도로 잡힙니다. 근데 중계동이 227이고요. 목동이 139예요. 근데 목동은 잘 아시다시피 파리공원 학원가라고 뭐 앞단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메인 학원가가 있고, 모건중학교 부근에 또 학원가 약간 큰 학원가 흩어져 있어서 두 개를 합치면 한 270, 300 정도는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도 사실은 그러면 1등인 대치동 889하고 2등, 3등인 뭐 목동 한 300, 중계동 227을 생각해도 이게 수준이 어떤 거 차이가 확 나네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세컨드 투 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1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대치동은 헤비급이고 목동하고 중계동은 미들급, 웰터급 정도 되는 거고, 거기서 굉장히 사실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커 보이는 거지, 사실은 급이 다르다. 대치동은 대치동, 왜 그러냐면 우선 우수 일반고, 대치동 강남권에 17개 지금 일반고가 있는데요. 지금 전국 100위권 애들은 특목 자사고급 일반고만 해도 대치동 부근에 한 10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 딸 하나이신 가정 상식이 많잖아요. 네. 우리 딸아이가 좀 상위권 공부 좀 잘하는데, 만약에 외고라든지 뭐 과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 전국에서 어디일까 생각을 해도 역시 대치동이거든요. 숙명여고, 진선여고, 은광여고, 경기여고. 100위권 여고가 4개나 몰려있는 데는 대치동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필적하는 데가 대구 수성 같은 경우. 대구 수성 같은 경우는 두 여고가 그 정도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대치동의 다음이 될 지역은 어디냐, 이거를 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그냥 별개네요. 네, 그냥 딴 아예 별개로 세상이다. 봐야겠다. 이거는 그냥 어너더 레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아까 학군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대치동은 살아남는 거예요. 전국 넘버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목동 같은 경우는 서울 서부권의 넘버원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목동 부근에 있는 영등포라든지 위에 마포라든지 구로라든지 근처에 있는 뭐 인천이라든지, 사실 송도에서도 목동으로 라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인천 학군이 불안해서 목동으로 넘어오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그쪽에 그 서부권, 서울 서부권하고 그쪽 인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 근처를 학군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데가 목동밖에 없기 때문에 목동은 그 캐터고리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저출생 상황에서도 목동의 학군 이상은 좀 지켜질 거다. 중계동은 강북의 넘버원. 강북에서 넘버원. 네. 강북에 있어서의 학군적인 대안이 없죠. 은평구가 조금 이제 하나고라든지 근처에 예일여고라든지 좀 좋은 적이 있긴 한데, 은평구가 학군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좀 인식이 좀 약하잖아요. 학원가라는. 그러니까 뭐 강북은 통틀어서 중계동만한 지금 학군적인 대안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대치동은 거의 뭐 그냥 압도적인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제 2의 뭐 대치동은 없다. 오히려 만약에 이제 그 다음 학군지를 본다면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좀 가까운 지역에서 이쪽이면은 강서 쪽이면은 목동 학군이고, 강북 쪽이면은 중계 학군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 체급에서의 넘버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통합 챔피언이 지금 대치동인데, 대치동은 천하장사인데
뭐 씨름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백두장사가 있고 한라장사가 있고 그런데 한라장사는 한라장사의 레벨에서 넘버원을 찾으면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대치동이 굉장히 또 위상을 갖는 게 보통 학주근접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하고 학교가 이제 가까이 학원가가 같이 있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학학주근접. 아까 집하고 학교하고 학원이 같이 되는 이 학학주근접의 니즈도 특히 맞벌이 부부들한테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맞벌이 부부는 소위 말해서 라이딩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학원으로 뭐 통학시키거나 어렵죠. 학교로 이렇게 이게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서 그냥 내가 좀 일하고 직장 마치고 왔을 때 애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뭐 밥 먹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사실 뭐 로망이잖아요. 그게 또 특히 독박 육아로 누가 돌봐주시는 분이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이가 커갈수록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게 다 그 안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전국에서 완벽한 학학주 근접이 되는 데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대구 수성, 대전 둔산, 소위 말하는 이런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봉선동.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각 지역에 이제 명문학군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이제 그런 곳이고, 분당이 이제 학교하고 집하고는 가까운데 학원 고민이 있거든요. 최상위권은 자꾸 대치동으로 라이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수능 대비 능력, 정시 대비 능력까지 생각했을 때 좀 분당 학원가에 강소 학원이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분당은 평촌이나 일산처럼 대형 학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딜레마가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출생 상황에서 분당 중학교학군이 사실은 뭐 2016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강남이 100위권에 드는 중학교가 14개 학교였는데 분당이 17개 학교였거든요. 그 중학교학군이 가장 강한 지역이 사실은 전국에서 분당이었는데 최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특목고 진학률이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봤을 때 그 17개 학교 중에서 지금도 한 100위권에 들만한 학교는 한 7, 8개 정도 학교로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분당 최상위권이 뭐 분당이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는 한 7억, 8억 정도면 학군지 아파트를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나 그 비용에다 조금만 더 넣으면 대치동의 구축 아파트에 학군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좀 여러 가지 학원가, 고등학교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은데, 학원가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분당에서 빠져서 대치동으로 오는 수요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학학주 근접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또 학군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경기권에서는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분당,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을 좀 제일 그래도 좋은 학군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당이 좀 부담되는 경우는 평촌하고 또 일산을 또 이렇게 대체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평촌이나 일산 학군은 지금은 좀 어떤가요? 평촌은 평촌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평촌뿐만 아니라 근데 과천도 학군이 약하거든요. 과천에서도 그리고 안양하고 과천이 같이 묶이거든요. 학군적으로. 옆에 의왕이라든지 군포라든지 그쪽 경기 남부권에서 이제 그 안양권에서 대체할 수 있는 학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산도 이제 뭐 경기 북부권에서 그 좀 대체할 수 있는 학군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분당 다음이 신도시 학군이 수지거든요. 여기 수지 학군이 분당에 가려서 그렇지 수지 학군이 굉장히 사실 수준이 나름대로 학업 성취도라든지 좀 높은 지역인데 많이 좀 가려져 있고, 그 옆에 이제 동탄은 지금 학생 수로 보면은 거의 뭐 동탄 신도시에서 보통 졸업생 수 제가 다 통계를 내보고 그러는데 그 읍면단위 화성시가 이제 굉장히 크니까요. 읍면단위 빼고 하면 거의 5,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강남구 전체 졸업생하고 맞먹는 인구가 분당 지금 중학교 졸업생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이외에는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 선택지가 많지가 않다. 그 특목자사고를 지금 이제 고등학교 전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기도권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일지망에 특목자사고를 쓰잖아요. 그러면 평준화 지역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때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특목자사고를 쓰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뭐 평촌 같은 경우는 안에 신성고라고 100위권에 굉장히 드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평촌 안에 백영고등학교라고 또 전국 20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럼 그 고등학교에 가려면은 아예 특목자사고 지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두 학교, 선호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그럼 이 특목자사고가 안 되거나 원하는 학교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학교가 얼만큼 많은가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자유로운 데는 분당밖에 없거든요.
분당은 아까 100위권 고등학교가 낙생고라든지 분당 중앙고라든지 대진고라든지 서영고 이게 100위권 고등학교거든요. 서울대를 7, 8명 이상, 그다음에 뭐 의대를 거의 뭐 의대 합격 건수 거의 뭐 10건 이상을 좀 낼 수 있는 뭐 이런 지금 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분당밖에 사실 없고, 만약에 그 선호하는 학교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피해서 이제 다른 학교로 200위권 네.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200위권 학교가 제일 허리가 제일 튼튼한 데가 또 분당이거든요. 분당은 뭐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언제든지 한 서울대 합격생 기준으로 해서 5, 6명이나 7, 8명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등학교 선택지에서 자유로운 그 경기권, 이 신도시 학구는 분당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학교 학구는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지금은. 초중까지는 평촌이나 일산이나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고등학교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이걸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성비가 그 뭐 일산이나 특히 영통 같은 경우요. 광교도 이제 옆에 있죠. 영통이 잘 전통적인 수원의 사실 명문 학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광교 쪽으로도 많이 또 인원이 빠지고 또 분당 쪽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실거주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실거주는 거기서 초중까지 하고 애가 공부를 잘하면 특목자석으로 보내고, 아니면은 그냥 거기서 무난하게 그냥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네. 인천 학구는 좀 어떤가요? 네. 인천이 특목자사고 라인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뭐 인천 하늘고 영종도에 있는데, 그다음에 인천 과학고도 그렇고 국제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재고도 지금 송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특목자사고 라인은 굉장히 좋은데, 그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 라인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또 거기도 역으로는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각 지역에 한 300위권 학교들이 그 수시 대비를 잘해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춰진 데가 인천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모르고 다 목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서울권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 지역도 지금 송도하고 청라, 여기도 지금 굉장히 중학교 학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뭐 인천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좀 제 공부 좀 생각하고 그 학업에 관심 있는 쪽은 다 이쪽으로 좀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천에서도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평가된 데가 부평하고 부천이죠. 특히 부평이 사실은 서울하고 조금 더 멀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중학교는 특목자사고 진학률이 거의 강남에 있는 학교들, 뭐 대치동에 목동에 있는 학교도 못지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초중까지는 괜찮은 그런 가성비 좋은 학군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를 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또 아이 또 키우기, 그런 자녀 교육적으로도 키우기 좋은 지역이 오히려 인천에서는, 저희는 송도 쪽만 생각을 했는데 부평도 상당히 좋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또 지금 지방에서 또 가장 학군이 좋다 하면은 대구. 수성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대구 수성학군 어떤 정도죠? 어느 정도 있죠? 뭐 지방 넘버원은 대구 수성이죠. 대전 둔산도 굉장히 가성비가 사실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영남권 전체에서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사실은 다 대구 수성으로, 대구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약간 분위기가 이런 거, 대구 수성은 약간 대치동 분위기가 나고, 또 대구에 또 하나 유명한 학군이 달서에 있는 월배 학군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목동 분위기가 나요. 좀 더 신축이고 학원가도 좀 새 거고, 그러고 근처에 이제 개성고등학교라든지 대건고등학교라든지 자사고가 또 그쪽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대구 수성은 경신고등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의 경신고 어느 정도 이상이냐면 의대 합격자 기준으로는 거의 탑 3 안에, 전국 탑 3 안에 드는, 지금 전국 탑 1, 2, 3가 지금 원래는 전주의 상상고가 사실은 이제 넘버 1이었거든요. 전국 단위 자사고고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의대에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휘문고, 그다음에 세화고, 경신고가 전국 탑 4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거의 의대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한 100여 건, 중복 재수 포함해서 100여 건 정도 뭐 보내고, 현역 기준으로 해서 2등급 안에 들면 현역으로 의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 좀 학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어떤 100위권 학교들이 경신고가 이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거든요. 남고는 경신고, 대림고, 능인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대구 수성에 지금 몰려 있고, 그다음에 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여고나 대구여고, 100위권 학교들. 지금 이렇게 지금 일반고가 전국 100위권 일반고가 5개 몰려 있는 데는 대치동 말고는 전국에서 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당이 아까 4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한두 학교 이렇게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00위권 일반고를 생각을 해도 그 경북고등학교, 경북고는 언제든지 뭐 100위권으로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데고, 달서에 있는 그다음에 영남고등학교, 그다음에 달성고등학교, 뭐 그다음 여고로는 또 해화여고, 뭐 달서 쪽에 또 상원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사실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구 수성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학학주 근접이 가장 확실하게 되는. 그리고 또 대구 분위기가 내려가 보시면은요, 공부 좀 잘하면 특목 자사고 가는데도 별로 관심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도 영수선행을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는데 관심이 있지. 이게 나중에 뭐 서울대를 갔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구의 독특한 분위기. 굉장히 제가 가서 학군 답사를 하면서도 여기는 굉장히 실용적인 저기구나. 이상과 명분 뭐 이런 거 별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그냥 가서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공대를 가거나 그게 좀 뭐 관건이지. 예를 그래서 요즘 이제 정시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수시형 이제 학교가 있고 정시형 학교가 있는데, 정시형 학교들에서는 수시에서 옛날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뭐 실험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문제 제한을 더 풀지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고 막 이런 약간 분위기 그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아이들의 뭐 창의라든지 뭐 이런 교육적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다양한 뭘 하나를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이게 좀 수시가 더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문제집 푸는 공부에만 하냐고 막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정시형 학교들이 더 큰 소리 치는 지금 상황이 됐죠. 거부라고 우리 말이 맞았다고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좀 가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방에서 그래도 부산이 훨씬 더 큰 인구수도 많고 맞습니다. 규모적으로도 뭐 제2의 도시다 해서 부산이 오히려 그쪽에 더 학군지나 이런 게 더 잘 발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구 학군이 이렇게 거의 지방에서 탑이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부산이 학학주 근접이 되는 메인 학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산도 역시 특목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영재고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에요.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가 아니라 부산의 한국영재학교라고 하는 그 영재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거든요. 국제고도 부산에 제일 먼저 세웠어요. 국제중학교도 부산에 제일 먼저 세우고. 그렇게 해서 특목 자사고에서는 그런 선호하는 학교들이 이제 많은데, 뭐 부산의 유명한 학군이 해운대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남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북구 함영동에 있는 이런 학원가들이 약간 좀 흩어져 있어요. 동네 사직학군이라든지 이렇게 좀 흩어져 있고, 학교들도 아까 대구 수성처럼 몰려 있어야 되거든요. 우수 일반고. 그리고 대형 학원가가 들어갈 만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연조망이라든지 그런 게 좀 좋은데, 대형 학원가가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들이 또 좀 많이 있지는 않고, 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있었던데 그쪽에 좀 큰 신실가지였으니까 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우동이나 재송동이 좀 메인 그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센텀 중학교라든지 뭐 센텀 고등학교에 있는. 근데 그런 쪽 라인에 좀 대규모 학원가 들어가기 좀 힘든, 그리고 우수 고등학교가 거기 또 밀접해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해운대 고등학교가 굉장히 선호하는 자사고였는데 해운대 고등학교가 만약 일반고로 전환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지금 센텀여고라든지 센텀고 이렇게 해서 뭐 전국 100위권 일반고 3개로 묶이고, 그다음에 아까 학원가들이 막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대구처럼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부산은 그거를 좀 역으로 생각하면 그 학군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분산시키려면은 그 우수 일반고를 좀 흩어놔야 됩니다. 흩어놓으면은 좀 이런 이제 집중 현상이 안 생기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남이 개발되고 이렇게 우수 고등학교가 많이 내려온 게 오히려 그때 하도 안 내려가니까 학교를 여기다 몰아놔서 이렇게 보내려고 됐는데, 지금은 이제 더 완전히 그게 학군이 큰 입지의 요소가 돼버린 좀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부산은 그 우수 일반고들이 모여있지 않다는 좀 한계가 있죠. 지방에서 학군이 좋다고 하면은 대구 수성구, 그리고 또 대전 둔산동을 또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대전하면 또 카이스트가 떠오르다 보니까 더 연관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대전 학군은 좀 어떤가요? 대전이 사실 지방학군 중에서 가성비 최고인. 둔산에 있는 그런, 둔산 학군은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서 또 구축 정도 오르고 그랬지만, 그 근처에 있는 뭐 월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서구 쪽에 좀 둔산 학군
전철로, 지하철로 한두 거장이나 뭐 버스를 한두 장 떨어진 그쪽에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전세 한 3, 4억 정도에 그다음에 둔산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전권에 있는 좀 우수한 일반고들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중학교도 특히 그 유성구 쪽에는 뭐 이쪽에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학, 과학을 잘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학력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학원가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좋은 학교들도 많이 포진돼 있고 또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입시의 키워드는 수학, 수능, 의대, 의치한약수 이쪽이거든요. 근데 대전은 또 뭐가 가능하냐면은 그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충남권에만 사실 광주도 이제 좋은 게 호남권에만 그 의대 지역 인재 할당으로 돼 있는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티오가 있죠. 그 비율이 한 전체 의대 정원의 25에서 2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경제가 치열한 데에서 굉장히 뭐 2등급 정도 내신한다 그러면 지방 학군으로 내려가서 확실히 뭐 1등급이나 전교 1등을 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이게 의대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막 그런 지방에 좀 연구가 있거나 그러면 지방 학군도 좀 열심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 목표가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찾아보는 데 있어서 지방도 좀 이렇게 같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아이는 의대 올인이다. 뭐 그다음에 아니면 의치한약수에 관심이 있거나 특히 문과 쪽에서는 교대도 지역인재 전형이 거의 800명 이상을 그렇게 뽑아주거든요. 그럼 그런 게 지금 뭐 분명한 아이가 목표가 있다 그러면 지역에 연구가 있거나 그러면 지역 학군을 좀 더 잘 분석을 해보셔서 좀 형편도 그리고 훨씬 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거의 뭐 거주 비용이라든지 사교육비 반을 줄여가면서 지금 같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지방에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울산하고 광주도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울산은 학원가 규모로 보면 남구 학원가가 거의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지방에서 대구 다음에 어떤 큰 규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일반고 라인업이 조금 약한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그 제조업 기반이 조금씩 약화가 되니까 울산이나 창원 그런 비슷한 고민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울산 학군은 조금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는 특목자 사고가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다 일반고고 일반고 좋은 학교들이 사립학교고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면서 잡아놓고 공부시키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선동 같은 경우도 중학교 학군까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근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수능 대비 능력이 있는 뭐 학원이 이렇게 많나? 그런 거는 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근데 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사교육비 많이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자습하고 뭐 그런 걸로만 해서도 또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 책에는 좀 자세히 사실 좀 소개를 했는데 충청권에서는 천안학군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학군이고요. 아까 뭐 특목자사고에서도 천안 북일이라든지 충남 삼성고 전국 100위권에 있는 굉장히 삼성에서 거의 몇백억을 투자해서 만든 자사고거든요. 근데 거기라든지 뭐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보고 여기는 그 자율형 일반고라고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 사교육비 없이 그 공주에 있죠. 공주 사대보거나 이런 거. 근데 그런 데서 천안이나 아니면 그 대전이나 세종이 아닌 충청권에서는 이런 학교들의 충청 지역 전형을 따로 쓸 수가 있어요. 용인 수지도 사실 상위권이 남아있는 게 전국 최고의 선호되는 그 자사고가 용인 외대부고라고 하는 자사고거든요. 거기에 용인 지역 전형을 30%를 줍니다. 최상위권 학권들은 그럼 분당으로 안 넘어가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외대부고에 가기 위해서 거기 지금 남아있는 수지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티오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200위권 일반고가 한 3학교 정도 좀 천안에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가가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좀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천안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입시적인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익산도 전북권에서 전주하고 익산이 익산은 또 그 KTX나 SRT 양쪽으로 지금 가잖아요. 네네. 익산에는 남성고라고 옛날에 자사고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또 이리고라든지 의대 뭐 제가 올린 통계들 보면 굉장히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들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쪽이거든요. 역시 이제 학원가가
어느 정도 좀 뭐 대전이나 아니면 그 전국에서 수능 대비 능력을 갖춘 학원가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 정도, 둔산이 들어갈까 말까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지금 학원가들은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중학교 때까지 특목 자사고까지 보낼 수 있는 거지 아이들이 정시 대비 능력까지 해주고 수능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학원가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주 학군이나 익산 학군이나 뭐 광주 학군도 호남권에서는 충분히 한번 좀 고려를 해보고 아까 지역인재 전형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의대나 교대 같은데 갈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찾을 수 있다. 오히려 광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군이 이렇게 좋은 데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거기를 가려고 하는 그런 선호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에도 주변에 이제 학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 좀 선택지가 많은 거에 비해서 광주나 오히려 그 학군이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확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작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거기에 쏠리게 되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 지금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안지구, 광산구 수안지구가 새 학원가라든지 그 규모는 약간 조금 봉선동보다는 커진 좀 상황인데 수안지구 고민이 고등학교가 맞아요. 네, 좀 좋은 고등학교들 이제 선호하는 고등학교 북구에 있죠. 북구하고 남구 쪽에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자꾸 이제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거든요. 초중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광주는 또 특목 자사고도 없다. 그럼 전국 단위 자사고 아니면 일반고인데 일반고가 좀 굉장히 멀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렇게 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또 괜찮았지만 좀 앞으로 흔들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군도 있나요? 그래서 좀 그러면 여기 방송 같은 데서는 좋은 지역은 좋다고 자꾸 이렇게 해주시는 나쁜 지역은 좀 고민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각 영역에서 넘버원이 아닌 데는 계속 앞으로는 위축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뭐 정리를 해드리면 전국 넘버원은 대치동이거든요. 그다음에 강서 쪽에 넘버원은 목동, 강북의 넘버원은 중계동. 그럼 서울에서 그다음에 반포는 약간 좀 독특한 입지가 있거든요. 또 대치동으로 라이딩도 좀 가능하고 반포는 뭐 특징이 다 아파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만 몰려 있다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광장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작지만 강한 학군이었던 게 다른 주거 지역이었고 다 아파트만 사실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반포는 조금 이제 독특한 그런 입지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그렇게 되고 신도시 넘버원은 분당이죠. 그럼 나머지 신도시 2, 3등 학군들은 앞으로를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입지적으로 그럼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지방 넘버원은 대구 수성이죠. 또 대전 둔산이 아까 중부권의 넘버원이고 또 여러 가지 학학주 근접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남 쪽에서는 봉선동이 지금은 이제 역시 학학주 근접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광주 잘 사서 아시겠지만 봉선동이 또 광주 남쪽에 있고 밑에 다른 군들이 또 공무원들이 많은 군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있는 뭐 나주라든지 뭐 그쪽에 다니는 것보다 봉선동으로 차라리 맞아요. 뭐 이렇게 출퇴근을 차라리 그렇게 하고 이런 이제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독특한 그런 학군적인 니즈가 있는 곳이다. 각 영역에 있어서의 넘버원이 아닌 데는 앞으로 장기적인 좀 전망을 할 때는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데에 더 쏠리고 오히려 좋은 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특히 아까 뭐 20만, 30만 돼서 공부시킬 애만 공부시키고 안 시킨다고 그러면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 비학군지로 빠지다.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애매하게 가서 학군지에서 하위권을 이렇게 뭐 해주면서 엄청난 거주 비용과 사교육비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